안녕하세요, 다지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월평가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준비를 했냐면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다들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필수 한국사 체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2개랑 가장 낮았던 문항 2개를 뽑아봤어.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문항을 진짜 풀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사람이 물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쉬웠던 문항을 좀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부터 한번 가봅시다. 수능 필수 한국사 체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2024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이었습니다. 느낌적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굉장히 느낌 한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20번이면은 우리가 정근대사, 근현대사 중에서 뭘 것 같아? 근현대사고 근현대사 중에서도 현대사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를 먼저 감으로 느낄 수가 있겠지. 오답률이 무려 86%였어요. 100명이 시험을 봤으면 86명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86명에 들어갈지 나머지 소수의 맞춘 인원에 들어갈지를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밑줄친 이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가 역사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문항 유형이 연표형 문항 유형인데 이게 딱 연표형으로 출제가 됐던 거야. 남과 북 사이의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이성명이 자주적인 평화통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됐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키워드였었죠.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성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중앙정보부장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너무 중요한 통일 원칙이고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시험에서 남북 관계랑 관련해서 무조건 3개는 알아야 되는데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반드시 알아야 돼. 박정희 정부.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 연도까지 달달 외우지는 않고 보통 어디까지나 접근을 하냐면 정부를 구분하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수능 직전에는 된단 말이야. 우리 그러면 연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8.15 광복. 8.15 광복이야 뭐 쉽죠 여러분. 1945년에 우리 광복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터지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8.15 광복을 하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발발은 쉽잖아. 6.25 전쟁은 어떤 정부 시기에 있었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1961년 이때부터 군부 쿠데타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잖아.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로 박정희 정부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던 건 다 이후의 시기였을 거예요. 적어도 수능 필수한국사를 한 번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신헌법 공부를 봤더니 유신헌법 공부도 박정희 정부 때거든. 심지어 연도까지 넣어보면 7.4 남북 공동성명도 1972년이었고 유신헌법 공부도 1972년의 일이야. 선생님 그러면 수능 필수 한국사 절대평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연도까지 외우고 그 연도 안에서 몇 월 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능 필수 한국사에서는요 연도와 달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맥락, 역사적인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박정희 정부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는 지금 사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 도 많잖아. 그런데 이게 발표됐던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굉장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평화 통일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지, 첩자지라고 하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이 대단결해서 평화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지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남북한이 통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 통일에 대한 열망마저도 남한과 북한의 당시의 정부에서는 장기 집권을 하는데 활용을 했어.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북한이 빠르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카리스마 있게
권력을 주면은 이 통일을 착착착착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을 개정을 했어. 그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고 10월 달에 발표가 되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흐름의 내용의 맥락을 파악을 해봤을 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헌법 공포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정답은 3번 다에 들어가면 되고,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게 1991년이었는데 1991년이면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를 콜드워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냉전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됐던 상황이야. 냉전이 해체되었던 상황이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면서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 당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었죠.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좀 어렵다. 내가 근현대사만이라도 튼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로 가면 돼요? 선생님, 한국사 개념완성 강의로 넘어가서 근현대사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 너무 쉽네. 귀에다가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꽂고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부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불 수준의 난이도를 봤으면 굉장히 쉬웠던 문항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신감을 키워야지. 2024학년도 똑같은 해에 1번 문항 오답률이 5%였어. 근데 이런 게 더 슬픈 거지. 이런 문제 틀리면은 100명 중에 5명만 틀렸는데 그게 나야.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봐야 되는 거죠. 1번 미츠치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료 볼 필요도 없이 딱 보니까 흐린 눈으로 봐도 뭐예요? 고인돌.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이거 고인돌이잖아. 고인돌이면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면 정답 바로 1번에 나오네. 비포용 동검이 제작되었다.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이 사람 있게 되는 불평등이 시작됐던 시점이야. 불평등, 계급, 지배계급이 만든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까지가 국가로 형성됐던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했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였었잖아.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너무 터무니없이 아니에요. 이 5%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좀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한국사랑 관련해서 한국인으로서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해온 짬바가 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빠르게 그냥 오답만 체크해보면 이번에 지방에 서원이 건립이 되었다. 서원이나 이 지방의 향촌자치규약과 같은 향약은 성역이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잖아. 조선시대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3번 탈선이나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이기도 하고 민간 행사이기도 했던 이런 행사들이 개최가 되었던 건 고려세 때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가 많이 되었고 고려세 전부터도 사실 개최가 되었어요. 4번 석굴암 본종불상이 만들어졌다.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5번 상평동부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것은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불의 난이도로 가볼게. 불의 난이도. 그러니까 역대 수능 필사국사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항은 오답률 82.5%.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틀렸던 문항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었죠. 2023학년도 18번 문항입니다. 미투진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서 묻고 있어. 투표 통지표 보니까 여기 국민학교 보이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국민학교를 잠깐은 다녔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 이 소학교까지는 가지 않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3학년 때 바뀌었던 기억이 있어. 이 내용을 봤더니 자료는 제1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다. 근데 그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어떤 헌법 만들어지면서 유신헌법 만들어지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을 했거든. 그럼 유신헌법에 적용된 시기일 거야. 내용을 봤더니 헌법에 따라 이들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공교롭게도 가장 고난도로 출제됐던 두 문항이 모두 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네. 그럼 유신헌법이 적용된 시기를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 실질적으로 1972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신헌법 하에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오른팔이었던 김줄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던 1979년에
유신체제는 붕괴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신헌법이 개헌이 돼서 8차 개헌이 이루어졌던 건 1980년의 기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 필수 한국사 체제에서는 요거 바운더리 정도를 잡아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1번 경쟁력 개발기구 OECD 가입이 이루어졌던 거. 자, 경제 파트랑 이런 식으로 짬뽕에서 많이 나오잖아. 김영삼 정부 시기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2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되었던 건 재헌 국회에서였었잖아. 해당 정부는 이승만 정부였고. 3번 3일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었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였고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했던 시점은 아직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이 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3번으로 풀어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물로 돌아와서 난도 낮았던 문제 풀어볼게요. 100명 중에 6명만 틀렸대. 5명만 틀린 문항이랑 6명만 틀린 문항. 이런 문항 내가 거뜬히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2022학년도 4번 문항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2022학년도에는 1번보다 4번 문항의 오답률이 더 낮았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약간 국어 문제 같아. 자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의종이 궁 밖에서 또다시 가까운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읽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잊으니 호위장사들의 배고픔이 심하였다. 정중부가 잠시 나왔는데 이방 등이 따라와 문신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우리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합니다. 이거 참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정중부는 예전에 문신 김돈중이 자신의 수염을 태운 것에 악감정도 남아있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거사를 계획했다. 문신에 비해서 차별 대우 받고 있던 무신들의 정변, 무신정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너무 쉽게 바로 이번에 무신정변의 발생의 내용이 나와 있지. 이거 사실 역사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자료 해석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어서 굉장히 쉬운 문항의 난이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역대 수능 기출 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 두 문항, 가장 쉬웠던 문항 두 문항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6월평가 한국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어떻게 출제될 건 간에 어쨌건 여러분들 수험시간 기간 동안에 한국사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다른 강의에서 재밌게 만나면서 내용들 정리해봐요.